네, 김정은 앵커와 함께하는 앵커 리포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인사 안 하죠. 네. 김정은 앵커는 별 신상이 문제가 없었어요. 결국, 네, 그죠?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네. 뭐 어떻게 됐다는 건 아니다. 하여튼 우리 매일경제TV에서 웃으면서 뭐 지금 얘기할 깨제는 아니지만 정보력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께 안심을 드렸는데 오피셜한 그런 발표가 나왔으니까요. 그렇죠. 거기에 또 이제 금융 지표로서 우리는 설명을 해드렸고 하지만 그것이 시장의 효용성을 나타내기에는 연휴가 좀 길었네요. 자,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이제 시장이 어떻게 진행될지 조금 앞을 내다보는 의미에서 오늘은 호흡을 좀 가다듬자 이런 전략입니다. 네. 그래서 한 장의 그림이 불러올 파장 이렇게 정했는데 어떤 그림일까요? 제가 많이 보는 장기 지표 중에 이제 테드 스프레드죠. 이게 신용 리스크를 나타내는 지표라서 네. 테드 스프레드가 넓어지면은 불안고, 그쵸, 벌어지면은. 네, 좁아지면은 안정권으로 들어간다 그랬는데 연휴 기간 많이 언급은 안 돼요. 지금은 미중 무역에 대한 2라운드 분쟁 네, 이렇게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되잖아요. 근데 실제 이렇게 보면은 이 빨간색 선하고 검은색 선이 쭉 같이 동행하다가 이제 넓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제 스프레드가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올라갔다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네. 지금은 다시 이제 내려왔어요. 중요한 거는 요 빨간색 선입니다. 빨간색 선이 3개월짜리 달러 리보 금리라는 거예요. 근데 리보 금리가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만 이게 코로나 사태 때 요 수준이었는데 그것이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동안 벌어졌었죠. 네, 네. 스프레드가 벌어졌죠. 그러니까 T빌 같은 예. 경우는 밑에 이제 까만색 선인데 연준이 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확 떨어졌죠. 근데 달러 리보 금리가 올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정점이 얘기냐면 3월 말이었죠. 기준금리는 확 떨어뜨려 놨는데 시중에서 돈이 안 돌고 은행끼리는 돈 못 빌려주겠어. 이러면서 코로나19가 맞아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대출금리가 확 급등했다가 이 빨간색 선이 지금은 확 꺾였죠. 네. 그 이전 수준으로 더 내려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돈이 엄청나게 돌리기 시작했다는 얘기고 금리 자체가 싸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빨간색 선이 나타내는 것은 글로벌 인베스트 뱅커들의 자금줄이 됩니다. 네. 그 돈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유가에서는 한번 지금 숏으로 엄청 해먹었어요. 네, 그런 얘기가 들려요, 사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번엔 롱으로 유가 상승으로 좀 베팅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면 또 다음 단계에서 무엇을 해먹을 거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숏이 될지 롱이 될지는 네.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좋게 봐요. 네, 이것이 이제 오늘 하루만 놓고 보는 것은 아니고 큰 자금 줄기 자체가 변화하기 때문에 조금 연휴를 지나고 다음 주 정도 들어서면은 또다시 돈들이 움직일 거고 그 돈이 무엇을 노릴 건지를 네.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장의 그림이 가져올 파장은 오늘 하루만 놓고 보지 말고 그쵸. 네, 다음 주까지 네. 좀 보자라는 의미였어요. 네. 다음 화면 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쭉 정리된 화면입니다. 네. 연휴 기간에 테드 스프레드는 오히려 21 BCP가 떨어졌고 이것은 시중 가상금리 정점이 1.45%에서 0.43%로 굉장히 1%가 떨어졌단 네네. 말이죠. 정말 중 내용들은 다 이래요. 다 이렇고 단기적인 스마트 머니는 또다시 절대 수익을 쫓아서 네. 움직일 건데 이 돈이 어디로 갈 그렇죠. 건지는 이 유동성의 방향. 그게 맞아요. 중요하죠. 네,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했어요. 그게 파악이 되면은 네. 뭐 따라가야죠. 동학개미들이 요즘 워낙 똑똑하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이걸 근간으로 해서 파악해 볼 수 있는 거는 왜 하필 요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때리기 시작할까? 그냥 때리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주가가 만약에 급락하는 것을 원할까?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믿는 구석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자체는 낮아지고 있고 돈들은 저 밑에서 대기하고 있단 말이죠. 특히 이제 페드라는 것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공을 던지면 받는 포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강속구를 던질 건지 변화구를 던질 건지는 뭐 투수 마음이지만 네. 포수가 받아준다라면은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던지는 그 포수가 여기에 있다. 조금 이 시간 관계상 길게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저의 소견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북 정보는 정확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 정보력은 매일경제TV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너무 오늘 시장 떨어진다고 뭐 네. 위축되실 필요 없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네. 다음 한번 볼까요? 네. 저는 이제 하도 이제 5월 장세는 예년과 비교했을 때 셀인 메이다라고 하잖아요. 네, 앞에 5월엔 다뤄봤어요. 팔아라. 네. 네. 5월은 팔아라. 근데 이제 인이란 말이에요. 언제 그쵸, 팔 그쵸. 거냐. 네. 5월 중인데 at the money, 그러니까
sell at May라고 하면은 5월 시작하자마자 확 팔아야 되는 건데 지금은 인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팔 그쵸. 거냐. 사실 뭐 오늘 하루의 장세만 봐서 모를 것 같아요. 내일 또 하루 오늘만 끊어가기 놓고 때문에. 보면 팔고 싶잖아요. 그쵸. 막. 그래서 연휴 네. 지나고 나면 또 막 중국이 뭐 엄청나게 뭐 저기 할 것 같고 막 그런데 실제 재료는 이미 가격에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예년에 비교해봤을 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뭐 7번 정도가 코스피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5월 하락이 달에? 더, 네, 맞습니다. 5월엔 하락했다. 그래서 올해도 하락이 더 강한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해요. 월간 기준이죠. 그쵸, 그러니까 그쵸. 월초보다는 월 말에 네. 떨어지는 음봉의 가능성이 10번 중에 7번이었다는 네. 거잖아요. 근데 올해는 그 나머지 3번 중에 하나 들어가는 그럴 수도 있겠어요. 일단 뭐 예년과 봤을 때는 뭐 대형주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그게 지금도 좀 어느 정도 미스가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이 좀 선방한 기업들이 더 빛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감익 구간이기도 하고 이제 디커플링을 좀 해소해야 되잖아요. 아직까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실물 경제는 어려운데 금융시장은 급반등을 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좀 먼저 앞서 나갔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한 게 요 5월일 수 갭을 있다. 좀 줄여야 된다라는 건데 그렇지만 뭐 더블딥까지는 가지 않는다라는 게 중론이고 네. 이미 3월에 급락한 걸 4월에 많이 회복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유동성. 지금 국내에서도 개인 주식의 매수 대기 물량이 역사상 최대치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들이 5월에 뭐 조정 가능성은 나올 수는 있지만 완충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죠. 반반이네요. 네. 파란색 반, 붉은색 반. 사실 이게 셀인 메이 다음에 뒷말이 중요해요. and 뭐예요? go away잖아요. 그렇죠. 떠나라잖아요. 떠나라는 건데 그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테이 마켓이고. 일단은 팔 건 팔지만 그래도 이 조정을 이용해서 들어갈 기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요. 뭐 아직은 모르죠. 미래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다음 화면도 또 있는데요. 있어요? 잠깐 볼까요? 볼까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조정 시 매수의 관점이다라고 하면은 어떤 걸 주목해야 되냐? 뭐 뻔한 얘기일 수는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뭐 언택트, 바이오, IT가 시장을 주도해 왔고 여기 네. 뭐 5G나 전기차까지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뭐 기준은 그거 같아요. 그동안 불안정한 이런 시장에서도 양호한 수익을 보였거나 아니면은 변동성이 좀 적어서 잘 버티거나 이거죠. 주도주나 방어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카카오, 네이버 이런 건 이미 뻔하고 좀 네.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반도체 내에서 관련 기업들을 좀 찾아봤는데 반도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찾아봤는데 좀 이 세 종목이 다 성격이 달라요. 원익 IPS는 워낙에 삼성전자를 좀 많이 따라가고 네. 리노공업은 최근에 많이 올라왔는데 고점을 소켓? 좀 뚫었어요. 네. 근데 더 오를 가능성은 있다라고 점쳐지고요. 뭐 DB 증권가에서는 하이텍. 착실하게 수익을 내는 네네. 은근한 기업?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맞아요. 아무래도 뭐 비메모리 관련주이기도 하고 5G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DB 하이텍 역시도 파운드리 관련주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으려고 시동을 걸고 있고 네. 재개의 움직임이 분명하고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후발 주자들의 네. 추격을 또 따돌리거나 맞아요. 네.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전공정, 후공정에 대한 투자를 할 겁니다. 네. 실제 실적들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잖아요. 맞아요. 선방을 했고요. 요즘 IT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네. 네, PC 메모리 수요, 서버용 메모리 수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실제 그 메모리 가격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데이터에 근거해서 판단하시는 네. 게 좋습니다. 그래서 조정 시에는 관심을 둘 만한 섹터로 이렇게 정리해 일단 주셨습니다. 관심이고요. 들어갈 타이밍은 한번 이후에 봐야 될 것 같아요. 알았어요. 네. 어린이날 이후로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은 앵커였습니다.